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공동주택 격리 실무, 아파트 우리 직종별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저는 격리 실무 전반에 대해서 인터넷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우신데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공동주택 관리 업무는 행정관리하고 기술관리가 있어요. 행정관리는 입주자관리, 사무관리, 대외 업무관리, 회계관리, 행정처분관리가 있고요. 인사, 문서, 자산관리 이런 부분이 있겠죠. 입주자관리는 말 그대로 뭐 입주자들이 들어오시거나 전입하시거나 전출하시거나 이런 부분에서 관리하고요. 그리고 사무 문서라던가 사무 관리를 하겠고요. 대외 업무, 뭐 외부 문서라던가 외부 업무에 대해서 관리하고요. 회계 문서나 회계 업무에 대해서 관리합니다. 행정처분 같은 거에 대해서 관리할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서 할까요? 예, 맞아요. 관리사무소에서 하겠죠? 네, 관리사무소, 요 부분은 특히 관리사무소장님들이 많이 하시겠네요. 그죠? 자, 기술관리는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관리가 있는데, 네, 시설관리는 대부분 기전실에서, 환경관리는 리어팀에서, 네, 안전관리는 네, 보안팀에서 할 것 같습니다. 자, 관리 주체 조직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관리사무소장님이 계신데 머리가 조금 더벅머리시네요. 관리사무소장님은 주택관리사 보가 있으신데요. 여러분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 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 주택관리사 보는요. 처음에 자격증을 탁 따잖아요. 그러면 주택관리사 보가 됩니다. 그래서 소장으로 3년을 근무하거나 관리 직원으로 5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보가 똑 떨어져요. 그래서 주택관리사가 됩니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작은 단지에서만 근무하실 수 있었는데 500세대 미만에서만 근무하실 수 있었는데 주택관리사가 되면 500세대 이상에서도 근무하실 수가 있어요.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사무소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밑에는 뭐 그 아래에 관리과장, 기전과장이 있는데요. 관리과장은 보통 순수관리, 옛날에는 순수관리직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워낙 인건비가 올랐잖아요.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관리과장이 순수관리직이 아니라 대부분 기전과장을 겸직하여서 전기 소방 자격증을 선임하는 기전과장과 겸직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것은 회계 담당인 격리와 사무 담당인 서무죠. 여기 보시면 격리부는 머리가 좀 길고 서무부는 머리가 짧으네요. 이 격리분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대부분 회계 업무를 해요. 그래서 부가도 하고 회계도 하고 급여도 주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고요. 여기 옆에 보시면은 이제 서무분들은 사무 담당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뭐 민원도 받고 문서 수 발신도 하고 중간관리비 정산도 하고 그리고 또 뭐랄까요? 뭐 또 4대 보험 신고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요. 모든 아파트 단지가 또 동일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다 다르세요. 약간 아파트 단지마다 조금씩 업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무분들은 약간 민원을 처리를 하다 보니까 민원 처리하는 게 좀 힘들죠. 전화 받고 이런 일들이 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러워서 서무라는 그런 농담도 하기도 합니다. 자, 기계, 전기, 영선팀으로 나눠지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게 다 나눠지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기계, 전기, 영선팀이 하나로 묶여져서 근무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는 예전에는 좀 나눠졌는데 요즘은 인건비 때문에 하나로 나눠서 기전팀으로 해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일은 뭐 공용 부분에 대한 전기나 기계 일, 그리고 영선 일을 보시고요. 그리고 세대본 민원 일도 많이 보시게 됩니다. 자, 경비팀은요, 말 그대로 보안 업무를 보게 되지요. 그 다음에 미화팀은 그 미화 업무를 보게 됩니다. 뭐 말씀 안 드려도 알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뮤니티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커뮤니티는 뭘까요? 커뮤니티는 운동시설도 있고요. 뭐 작게는 헬스장부터 시작해서 뭐 골프, 스크린 골프, 뭐 크게는 뭐 수영장도 있는 것도 있으세요. 그런 것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뭐 커피숍도 있고요. 간에서,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뭐 빨래방 같은 데도 있으시고요.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편의시설들, 유치원도 있으시고 이제 그런 편의시설들이 있고요. 거기 안에 커뮤니티 직원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격리의 월간 계획 및 흐름, 격리의 우리 업무 내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격리는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격리 업무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예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격리는 뭐 와서 하루 종일 다시 보기로 드라마를 하루 종일 본 격리도 있다고 하는데, 요즘은 한가한 격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바쁜, 그런 일들이, 바쁜 격리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업무들을 한번 구분해 볼게요. 보통 구분을 한번 해보면 사무 업무, 인사 업무, 민원 업무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볼게요. 사무 업무는 뭐가 있을까요? 문서 접수, 문서 발송, 기한, 지출 결의서, 공고문 작성, 체납 세대, 내용 증명 발송 등이 있습니다. 문서 접수는 뭐 말 그대로 외부에서 오는 문서를 접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문서 발송은 우리가 외부나 아니면 동대표들이나 필요하신 분들에게 문서를 발송할 때 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기한은 우리가 이제 어떤 업무를 할 때 이렇게 일을 할게요 하면서 기한을 하겠지요. 그런 기한을 할 때, 이거는 이제 회계에 관련된, 저희가 관련된 기한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관련된 기한이나 소장님이 관련된 기한은, 아니면 각 파트별로 관련된 기한은 각자 하시겠지요. 그리고 지출 결의서 같은 경우는 뭘까요? 저희가 돈을 지출해야 되죠. 그러면 돈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지출 결의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지출 결의서를 격리분들이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공고문 역시 격리분들이 필요한 공고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체납세대 내용증명 발송 등은, 체납세대라는 건 뭘까요? 관리비를 아직 납부하지 않으셨는데 좀 많이 밀리신 분들 있으시죠? 많이 밀리신 분들에 대해서 관리비 내주세요 라고 체납세대 내용증명 발송하게 됩니다. 인사 업무는요, 입사, 퇴사에 대해서 EDI로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팩스로 신고를 하게 되고요. 4대 보험을 처리하게 됩니다. 4대 보험은 건강, 국민, 건강, 국민, 산재, 고용. 요즘 이것도 다 EDI로 보통은 처리하게 되시죠. 그 다음에 연말정산, 1년에 한 번씩 연말정산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근세, 주민세 같은 거 처리하게 되시죠. 자치관리하고 위탁관리가 있는데요. 자치관리는 자체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고요. 위탁관리는 도급 형태하고 위탁 형태가 있는데요. 도급 형태 같은 경우에는 위탁관리회사에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왜냐하면 도급관리는 직접 월급을 도급관리회사에서 위탁관리회사 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냥 위탁관리지만 급여를 그 아파트에서 주는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직접 4대 보험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원 업무는요, 각종 민원에 관련된 업무 처리를 하게 됩니다. 뭐 전화를 받거나 아니면은 그 전화에 대해서 민원들을 각각 파트에 전달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할 업무가 있다면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처리하게 됩니다. 자, 회계 업무는 뭘까요? 회계 업무는 말 그대로 격리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되겠지요. 수납, 급여, 회계, 재무제표 작성, 부가, 전표철 작성, 세금 계산서 관련 업무, 발생, 부가세, 법인세 신고 등이 있습니다. 수납은 여러분들 회계 처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비용을 사용을 하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분계를 해서 회계 처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회계 처리가 되면 그 비용들을 가지고, 아파트는 수입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이 아파트 관리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리비를 걷기 위해서 비용을 정산하는 작업을 부가라고 합니다. 그 부가 작업을 해서 각 입주민들에게 나눠주고요. 각 입주민들이 관리비를 납부를 하시면 그 납부한 금액으로 돈을 걷는 것, 그것을 수납이라고 합니다.
그 수납을 하기 위해서는 부가라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부가를 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가 내역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전표처를 작성 완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익 사업을 하게 되면 세금 계산서 관련 업무를 하게 됩니다. 또한 세금 계산서 관련 업무로 인해서 부가세와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부가세는 3달에 한 번, 법인세는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게 됩니다. 기타 업무는 체납세대 관리, 전출 관련 업무, 중간 관리비 정산, 장기 수선 충당금, 선수 관리비 계산 외에 인테리어 공사 관련 업무, 물건 구매 등이 있습니다. 체납세대 관리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2개월, 3개월부터 관리를 했었고요. 특히 이제 그것도 관리 규약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2개월부터는 보통 문자 같은 경우를 저는 드렸고요. 3개월부터는 우편을 드렸고, 혹시 이제 내용 증명 그렇게 발송을 했었습니다. 특히 저는 외부 소유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같이 문서를 발송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장기 체납 세대 같은 경우에는 외부 세대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용 증명을 같이 발송을 했습니다. 전출 관련, 그러니까 들어오시고 나가시는 분들, 전출 전입 이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중간관리비나 장기 수선 충당금, 선수 관리비를 계산해 드렸습니다. 또 인테리어 하시겠다는 분들에 대해서는 인테리어 관련 공사를 해서 그분들이 혹시 뭐 비내력벽을 하신다거나 하실 경우에는 구청에다 행위허가를 신고하시도록 이야기 드리도록 했고요. 물건 구매, 쓰레기 봉투를 구매한다거나 하는 업무들을 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가 있는 단지는 커뮤니티 업무까지도 겸하게 됩니다. 1년은 분기와 반기와 연으로 나뉘고요. 보통 1분기는 1월에서 3월, 2분기는 4월, 6월, 3분기는 7월에서 9월, 4분기는 10월에서 12월, 반기는 상하반기로 나뉘고 연은 1월에서 12월로 나뉘고요. 분기로 신고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분기로 신고하는 것들은 부가세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매달 하는 것들은 원천세, 그리고 반기로 신고하는 것들은 법인세 신고하면 되고요. 연으로 신고하는 것은 연말정산, 그리고 4대 보험 같은 거, 국민이나 건강보험 같은 거 4대 보험 신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격리 회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좀 해봤고요. 여러분들께서 격리 업무와 서무 업무가 사실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격리 서무 그냥 전화만, 격리들을 그냥 편안히 앉아서 전화만 받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아까 위에서 제가 말한 대로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업무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분들이 그냥 단순히 놀고 있다, 이분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같이 한마디라도 수고하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격리 사무분들도 일을 하실 때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상 발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